안녕하세요. 빠마라 목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 급락 속에 일제히 하락 양상 보였고요. 오늘 새벽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폭락에 가깝게 하락 국면을 보였는데 나스닥이 그만 잘 나가다 2만 선이 붕괴가 됐네요. 연말을 앞둔 차익 실현 매물 속에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역시 산타랠리 주기는 굉장히 짧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서부 텍사스산 원유 70달러에 육박하는 1.41% 올라가. 아니 뜬금없이 유가가 오르고 있을까요? 증시 시장도 굉장히 좀 썰렁했는데 유가까지 올라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하방 압력 상당 부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브렌트유가 73달러, 두바이유 73달러, 휘발유 값이 지금 1666원까지 올라가고, 경유도 1511원까지 지금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급등하면 주가 떨어지나요? 당연히 떨어지죠. 국제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시장은 과민 반응 보일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투매에 가까운 차익 실현 그런 세력과 더불어서 국제 유가까지 지금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부 텍사스, 두바이, 브렌트유까지 상당 부분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유는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좀 급감 상태에 있고, 중동 계속해서 원유량 조절한다 만에 한 해 만에 만에 한 해 계속적으로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상당 부분 이 유가도 환율 못지않게 물가를 엄청나게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미국 오클라호마의 쿠싱의 원유 저장 시설, 이거 보면 참 부럽죠. 미국이 이렇게 천연 자원도 이렇게 풍부하게 생산해내는 공급의 어떤 진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엄청난 자본의 힘이 미국 내에 농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10년물이 어제까지만 해도 4.5%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4.6%까지 찍고 있습니다. 1.14% 올랐네요. 2년물, 10년물 할 것 없이 중, 단기 모든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네요. 그것도 풀 악셀로 밟고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국채금리 상승하면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 투자 매력도 변화, 경제성장 둔화 우려, 할인율의 상승, 인플레이션과의 연관 등등의 다양한 요인 때문에 주가에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떨어진 건 그만큼 투매에 가까운 차익 실현 세력들과 동시에 유가가 난데없이 변수로 등장을 했고요. 국채 금리가 상당 부분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상당 부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차익 실현할 만큼 계속적으로 밟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뚝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스닥 종합 2만 선이 깨져버렸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월요일 날 코스피 시장은 그냥 거의 개박살 날 가능성도 아주 높겠고요. 굉장히 큰 폭으로 매그니피센트 세븐하고 반도체 양자 모든 부분이 출렁거리면서 하락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월요일 날 코스피 가뜩이나 이번 주에 환율 장중 1486원까지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엄청나게 휘청거렸던 이 주가 부분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우산업 시퍼러딩딩 하죠.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고, S&P 500 거의 6,000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5,900선으로 깨지는 그런 충격적인 하락폭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기 호황이라는 이 백업에 가까운 뭔가 계속적으로 밀어주는 푸시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죠. 내년 1월 20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원하는 트럼프는 결국 파월이 내년도에 4번의 기준금리 인하 2번으로 줄이겠다라는 어떤 매파적 발언을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트럼프의 어떤 입김이 작용을 할 것 같고, 증시시장 당연히 뛰어 올라야 할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 기준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성 있게 계속적인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을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하,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상당 부분 이게 어떤 약발이랄까 이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미국 어떻게 보면 긴축적인 어떤 금리 인하 발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어떤 대세적인 입장과 반대되는 계속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내수가 더 급해. 환율도 지금 무시 못하죠. 1,500원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방어만 지금 하고 있고 내수는 지금 엉망진창 완전히 와장창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걸 금리 자체를 인상하기도 좀 어렵고 인하하자니 지금 환율이나 유가 부분에서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은행의 입장도 상당 부분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코스피 지난주에 환율 때문에 휘청거려서 2300선까지 깨지고 겨우 2400선 회복을 했는데 월요일 되면 나스닥이 완전히 박살이 났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가능성 아주 높겠고요. 특히 환율은 아마 다음 주 이 월요일 시작되면서 1,500원 선에 가깝게 접근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결사적으로 지금 방어에 들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엔화, 유로화, 위안화, 파운드까지 상당 부분 지금 통화가치, 자국 통화가치의 이 가치 체계가 정말 붕괴가 되듯이 엄청난 달러의 어떤 강세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원화가 지금 도저히 버틸 힘이 없다는 얘기죠. 금감원은 외화대출 만기 연장도 총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수출, 수입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만기 연장 등 어떤 금융 지원을 총력적으로 지원할 그런 예정인데 이게 기본 1,470원 정도가 상한선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주일 만에 1,480원 뚫어버리고 다음 주 되면 거의 1,500원 선 가까이 1,490원 가는 건 당연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상당 부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고요. 환율 뛰면서 기름값도 지금 예상치 못하게 서부 텍사스 유부터 공급 부분에서 절감하고 재고가 점점 줄어드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중동에서도 계속적인 어떤 기름을 확장해서 생산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도 무시 못합니다. 결국 경유가 지금 1,500원 선 넘어섰는데 이렇게 되면 물가는 그냥 쌍방으로 그냥 완전히 샌드위치 그냥 카운트 펀치를 맞게 되는 거죠. 환율, 유가 거의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정말 구매력 감소, 물가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 뭔가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어떤 구매력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이거 천정부지로 올라가기만 했던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구매력 감소로 인해서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최고 상승 아파트 지난 주간 기록을 보면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로 3,700만 원 올라간 데가 가장 높은 기록을 쳤다라는 어떤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장미 2차 아파트 39평짜리인데 3,700만 원 올랐어. 이게 신고가입니다, 지금. 한참 집값이 올랐을 때 신고가가 얼마나 대단하게 나왔습니까? 10억 정도 15억 정도 천정을 뚫을 정도로 올라갔었는데 강서 동도 센트리움은 마이너스 800만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최고가 아파트 보면 대부분 다 11월자 거래들이 10월, 11월, 10월 몰려있죠. 그리고 정말 손에 닿지 않는 아파트 가격들 86억, 73억, 65억 이거 누가 사? 57억 5천만 아무리 현금이 빵빵한 MZ세대 좀 주저하겠다. 그 정도로 지금 최고가 아파트 자체가 이건 그냥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냥 진열장 안에 있는 아파트 값이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선순환적으로 거래되는 그런 거래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최고가라고 자랑했던 강남의 호화 아파트들, 고가 아파트들 순식간에 10억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강남 집주인들 비명이 나올 정도로 청담동 건영 아파트 10억 원 하락을 했고요. 서초동 삼풍 아파트 역시도 3억 원 정도 빠진 어떤 그런 거래가가 급급매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 강남은 한 달 새 최대 10억 하락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본격 조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또 뭐 일시적인 급락이다라고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급지도 비상이 걸린 건데요. 이게 선제적인 지표로 홍콩이 이미 폭락이 시작됐었습니다. 집값. 홍콩 최고급 아파트가 지금 40% 폭락을 해서 200억 육박. 야, 아파트가 200억이야. 근데 41% 하락한 117억의 거래가 되는 등 뭐 홍콩 하면 엄청난 뭐 부동산의 부가가치의 정점에 있는 그런 어떤 지역 아닙니까? 뭐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정말 5년 전부터 박살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초고가 아파트는 그래도 불패다라는 어떤 신념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쫙 깔려 있었는데 여지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다 박살이 난 부동산 시장 좀 이렇게 부양시키기 위해서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금리 LPR을 동결을 하면서 뭐 계속적인 유동성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5년 동안 박살이 난 부동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란 역부족이죠. 가뜩이나 지금 중국 위안화도 상당 부분 약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고요. 이렇게 중국 위안화 자체가 약화되기 시작하면 원화 가치도 같이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앞으로 환율 폭등 현상은 뭐 계속적으로 릴레이식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가 뭐 추진하는 건 앞으로 이 달러 약세를 통해서 미국 제조업과 수출을 부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중국이 이걸 의식하고 있죠. 중국도 보호무역 관세 때문에 이제 뭐 저가의 제품들 뭐 침투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위안화 자체를 절하시킵니다. 미국의 방식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죠.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뭔가 좀 수출 틈새를 노려보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위안화를 대폭 평가절하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 절하는 원화 가치의 하락을 가져올 거고 지금 뭐 지난주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이 난리가 계속적으로 뭐 기록을 경신하는 그런 어떤 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중국의 건설사들이 뭐 150억 달러 정도의 디폴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했을 만큼 2022년부터 뭐 거의 정점을 찍었다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자금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기본적으로 돌지를 않아. 그러니 중국 부동산 자체가 뭐 나락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5년째 부동산 부채 위기가 이어지면서 좀 심각한 여파를 겪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홍콩 등의 해외 시장의 뭐 파급 효과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중국의 선제지표의 어떤 위기 현상 고스란히 서울 집값으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 집값 전고점 넘어서 내년에 신고가 기록할 거라고 이렇게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게 핵심이 금리 하락이랍니다. 금리 하락. 아니 중앙은행에서 금리 내려서 시중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부동산이 폭등할 거라는 어떤 예상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서울 집값 초양극화, 내년 하반기 더 오르고 더 쏠릴 듯 또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선제 지표를 보라는 얘기죠. 중국 시장 내년에도 암담입니다. 왜? 부동산 시장 완전히 개박살 났기 때문에. 뭐 금리 하나로 이 부동산 폭등을 예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제한된 관점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당장 서울의 상급지라 불릴 수 있는 아파트들 상당 부분 조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파크포레온 11월 27일 날 입주 시작했어요. 그러면 입주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12월 달 거래가에서 27억 고점에서 21억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물론 분양가에서는 많이 올라간 그런 어떤 가격이라 볼 수 있지만 뭐 고점 대비 5억 3천 정도 하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다. 이 조짐이 좀 심상치 않다는 얘기고요. 레미안 원밸리도 마찬가지죠. 46평에서 69억 하던 게 64억으로 지금 5억 8천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아직도 내려가야 할 길이 까마득한 그런 아파트지만 아마 초고속으로 내리꽂힐 가능성 굉장히 높겠고요. 아크롤리브 동작구 흑석동의 대장주 아닙니까? 한강변을 딱 끼고 있는 아파트. 근데 여기가 27억에서 22억으로 4.8억 5억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서울 부동산 역시도 상당 부분 중국의 어떤 선제 지표와 고스란히 맞물려서 돌아간다. 단지 금리 인하 하나로 다시 내년도에 집값이 폭등할 거라는 예상은 지금
변해가고 있는 대외 환경의 변화와 금융 변화 전혀 무시하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잘 필터링을 해서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트럼프의 통상정책 보호무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트럼프는 무역을 원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원하지. 자국의 상품과 타국의 상품 서로 교육하는 관계보다 타국의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 건설하고 고용을 창출하라 이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본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트럼프 보편 관세 부과 때 대미 수출이 뭐 13.1% 정도 빠진다고 하는데 내년도 성장률도 거의 뭐 0% 정도 가깝게 줄어들 가능성 높겠고요. 경제 명목 부가가치 최대 뭐 10조 정도 감소될 위험이 있어서 트럼프의 이런 어떤 경제정책 방향을 좀 맞춰줄 만한 이 자본력이 상당히 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경제 약화 현상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루어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뭐 2분기, 3분기 경제 성장률 뭐 0%, 0.1% 성장 뭐 그친 그런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었는데 내년은 이게 완전히 지금 장애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한 개 넘어가면 두 개, 두 개 넘어가면 세 개, 갈수록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헤쳐나갈 수 있는 방도가 없으니까 더욱더 수출은 이 고립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초반에 말씀드린 뭐 중앙은행 금리가 낮아지면 시중금리 인하를 때문에 다시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수신금리는 은행이 내려, 근데 대출금리는 올려 0.09% 상승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은행도 지금 방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뭐 자산 건전성 부분도 지금 생각해야 되고 예대 마진 최대한 맥시멈 따와야 해서 이거 앞으로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은행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은행 금융 뭐 마찬가지로 가중 평균 금리도 역시 예금 금리 하락, 대출 금리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가는 기준금리하고는 완전히 엇갈린 지금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이 시장의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구매력 감소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거래량 줄고 거래가는 그냥 바닥으로 내리꽂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런 금융시장의 변동성에선 한국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하방 압력 받을 거고요. 미국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상승 압력 받을 겁니다. 결국 시소 그래프를 만드는 영향 때문에 금리는 전혀 한국의 부동산에 봄을 오지 못하게 만들죠. 금리로 부동산 상승장을 예상하는 건 상당히 올드한 관점이고 결국엔 금융시장의 해체와 재편이라는 틀 안에서 기본 자본 구조가 완전히 뼈를 갈아내듯이 이 바뀌는 와중에 밸런스가 깨진 한국 부동산 시장, 그동안 묻어뒀던 70% 이상의 돈이 무참하게 황금성에서 렉이 딱 걸려가지고 전혀 현금화 시키지 못하고 가치만 급속도로 떨어지는 붕괴 현상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사고 사는 일이 고점의 가격에 물리는 명백한 그런 설거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잔여 형태로 그 수요가 지금 남아있어. 그래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이건 뭐 이전에 거래량 촉발과 거래가 상승을 이끌었어요. 이런 수요가. 근데 워낙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한국 경제 침체와 금융시장 대변화로 인해서 묻혀버릴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잘 관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 나스닥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상당 부분 출렁거리면서 떨어졌죠. 이게 지금 그 저변의 요인들이 상당히 심각한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 국채금리 상승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 높아질 수밖에 없죠. 유가가 지금 변동 요인입니다. 유가 올라가면 지금 환율 올라가는 것 때문에 물가가 출렁거리는데 유가까지 더해지면 이건 뭐 퍼펙트 스톰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부동산 시장 완전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래량 줄고 거래가는 완전히 내리꽂힐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2025년도 1월 우리가 상상 이상의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쌍둥 뻔뻔한 것도 빨리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